문득 마음이 허전한 날이 있습니다.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혼자서 괜히 서글퍼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누구도 나를 무시한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조용히 주저앉은 느낌.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내 안에 텅 빈 자리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이제는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들을 매일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문득 그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오늘은 나한테 연락이 올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어릴 적에 잠깐만 안 보이면 찾고 무슨 일이든 나한테 먼저 말하던 자식이 어느 순간 스스로 다 알아서 하고 나와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씩 연락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나를 밀어낸 게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작고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천천히 깊은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스스로가 초라해질까봐 혼잣말로만 삼키는 그 말. 내가 너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나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말하지 못해 쌓아두는 날이 하루, 이틀, 한 달, 몇 년이 되면 서운함은 아픔이 되고 아픔은 외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이제는 스스로도 어쩌지 못할 마음의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나만 아는 그 조용한 상처는 오직 나만이 꺼내어 볼 수 있는 마음의 구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혼자서 그 마음을 다독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운하구나. 내 마음이 아직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괜찮아. 그 마음을 내가 알아줬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꺼내어 놓고 스스로 쓰다듬어 주는 일.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예전엔 작은 일도 다 말해주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뭐 하나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잘 지내니? 하고 물으면 응, 잘 지내. 밥은 먹었니? 하면 먹었어. 몇 마디 나누다 보면 더 이상 이어갈 말이 없어. 내가 먼저 그래, 수고해 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자식과의 대화가 의무처럼 짧게 끝날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어색하지도 않은데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감. 바로 그 틈이 서운함으로 스며듭니다. 기다렸던 전화는 오지 않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예 한 달도 두 달도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바쁜 걸 압니다. 직장 생활, 육아, 각자 살아내느라.
하루하루가 숨 가쁜 것도 알지요. 그래서 억지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내가 참습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날 잊고 사는 걸까? 그 생각이 스스로도 슬펐어. 다시 전화를 걸지만 상대는 바쁜 목소리로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고 끊어버릴 때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가 왠지 모르게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날은 밥맛도 없고 TV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가슴 가득 밀려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아빠, 몸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이 오지 않을 때 우린 마음으로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자식은 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내가 챙기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삶을 꾸려갑니다. 기특하지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나는 점점 그 삶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예전엔 나 없이는 못 살던 아이가 지금은 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자리를 잃어버린 기분이 듭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아마도 내 안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돌봐주고,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그 역할이 이제는 필요 없어졌을 때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서운함의 정체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결코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만큼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참고 억누르지 말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내가 좀 서운하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해주다 보면 마음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쵸.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삶에서 내가 중심은 아닐지라도 그 아이 마음속 어딘가에는 내가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겁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처음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무사히 자라주길 바라고 밥 잘 먹고 친구랑 잘 지내고 밤늦게 돌아와도 다치지 않으면 그게 다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십 년을 먹이고 입히고 걱정하고 챙기다 보면 마음 한켠에 이 아이는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작은 기대가 쌓이게 됩니다.
그 기대는 말로 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장 아끼던 반찬을 건넬 때, 밤새 열이 나는 아이 옆을 지키며 잠들지 못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뒷바라지하던 그 시간 속에 조용히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고서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기대는 조금씩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바라지 않으려 해도 받지 못한 것에 마음이 머무는 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너무 많이 해줬나, 기대하지 말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후회는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 해답이 되어주진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순간 그건 거래가 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다 해줬는데 돌아오는 걸 바라면 안 된다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대는 내가 만든 마음입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건 너무도 아까운 일입니다. 내가 사랑한 건 자식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 어떤 보답 없이도 나를 깊게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은 나에게도 돌려줘야 할 시간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그저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섭섭함도 줄어들고 작은 관심에도 더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가끔이라도 잘 지내요라는 말이 들리면 그것 하나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진짜 사랑이 보입니다. 조건 없이 바라보는 눈, 주어도 서운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으로 자식을 보면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부모의 마음은 어느 순간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무언의 사랑, 기대 없는 배려는 말 없이도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이젠 내가 바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외로운 자리입니다. 처음엔 아이가 곁에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방학 숙제를 챙기고, 졸업식에 참석하고, 취업 걱정을 함께하며 그 아이 인생의 순간순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도 늘 바쁘고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내 손을 놓고 앞으로 나아가고 나는 뒤에 남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건 분명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내 삶이 조용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나는 어느 순간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고 살았을까? 부모라는 역할 속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자신을 잊게 됩니다. 내 이름보다 누구 엄마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고 내 감정보다 자식 기분에 더 민감하고 내 하루보다 자식 스케줄을 더 먼저 챙겼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너무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어색하고 조용한 하루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외로운 겁니다. 이 외로움은 단지 누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과 멀어진 데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을 때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늘 바쁘고 늘 누군가를 챙겨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끝났을 때 혼자 남은 조용한 저녁에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텅 빈 마음 한 구석에 오래된 그리움, 말하지 못한 상처, 그리고 내가 나를 보지 않았던 시간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부모라는 이름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누가 대신 채워줄 수 있을까요? 자식은 그걸 모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부모의 마음 깊은 곳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친구도 배우자도 그 깊이까지는 닿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를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이 외로움을 덜어낼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이고 감정이 있고 자신만의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걸 다시 떠올리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의 모습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가족의 중심이었던 당신, 모든 식구의 마음을 챙기고 자식의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며 늘 나중에를 말해왔던 당신. 그런데 이제는 그 나중에가 바로 지금이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주었던 다정한 말, 그 애정 어린 시선을 이제는
내게도 나누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잘 견뎠어. 이만하면 충분히 잘 살았어. 괜찮아. 넌 그렇게도 애썼잖아. 이런 말들을 누가 대신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게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받지 못한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감정이 쌓일수록 더 많이 참게 되고 더 조용히 마음을 접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던 음악을 조용히 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햇살 드는 창가에 앉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 순간 자식도 타인도 세상도 모두 잠시 옆에 두고 오직 나만의 감정에 집중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울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볼까봐, 가족이 걱정할까봐, 그저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아프면 살며시 꺼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꺼내어 보고 스스로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진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식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맞춰주느라 내 감정을 묻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것도 자식 눈치를 보며 결정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서 내가 기쁘기 위해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선택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를 오직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것. 그 자체로 삶은 다시 내 손 안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이 전부였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사람의 시간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른 누구보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시간입니다.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하나 키워내느라 시간도 마음도 에너지도 모두 쏟아부으며 당신은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삶을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편안하게 살아도 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산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습관처럼 누군가를 걱정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식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하루 종일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돌려보세요. 그래,
이제 이 아이는 내 품을 떠났구나. 나는 나대로,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살아가는 중이구나.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시간이다. 그렇게 마음 안의 시선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 쪽으로 옮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삶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느냐가 내 마음을 결정짓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땐 억지로 참지 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아이는 잘 살고 있는 중이야. 나에게 연락 못해도 마음속 한구석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 이런 생각을 자주 떠올리다 보면 서운함은 점점 작아지고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에게 받지 않아도 내 삶이 허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내 삶 속의 작은 것들이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창밖의 햇살, 따뜻한 이불 속의 고요함, 익숙한 향기의 차 한 잔, 조용한 오후에 들리는 새소리. 이런 것들이 내게 충분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은 바쁘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차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잠깐이라도 나답게 숨 쉬어보는 것. 그게 바로 이 나이에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소중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자식에게도 잊지 못할 좋은 부모의 기억이 됩니다. 말없이 자신을 다독이고 평화롭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 조용한 품격이 오히려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어 스스로에게 다정해지세요. 오늘을 견뎌낸 나를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면 그 하루를 감사히 맞이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